지금 선거가 막판입니다. 뭐 내일 하루 지나면 이제 본투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면 사실상 이제 윤곽이 이제 당락의 윤곽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 막판에 전직 대통령들이 출연했잖아요. 특히 저는 MB의 등장을 그 부산의 민심과 서울의 민심이 각각 어떻게 그 반영이 될까 민심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이제 김현성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선거에서 보면 네. 이 공수가 있잖아요. 공격과 이제 수비로 네, 보면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초기에 어떤 일방적인 뭐 우세 상황에서 수비 입장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원호 후보도 이제 구도는 있는데 인물이 죽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네. 큰 구도는 있는 거죠. 내란과 관련된 구도.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관련된 구도. 네. 이게 이제 큰 구도는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오세훈이. 네, 네. 정원호 이 인물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수세 방어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라고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그 GTX 순살 GTX 사건이 터지면서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오세훈에게 MB가 도움이 될까? 전 그 연장선에서 네, 이제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네. 다시 이제 공수가 바뀐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네. 그 이명박이든 네. 그 전직 대통령이 출연한 박근혜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선거 이 흐름을 보면 네. 흐름을 바꾸려고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를 등장시킨 그렇죠. 거다. 이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온 거죠.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건과 서소문 고가의 이슈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이제 이슈로 물타기를 한 거다. 그렇죠. 그런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네, 네, 했는데 네. 저는 악수죠. 악수다. 특히 서울 같은 상황에서는 악수다. 왜냐하면 이제 후보가 안 보이게 돼버려. 이제 지금 보면 정원호는 보인 거죠. 지금. 네. 근데 오세훈은 또 거기 감춰져 있어요. 박근혜 이명박밖에 안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동혁까지 이제 스물스물 다니고는 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노출은 안 되지만 저는 이런 것이 결국은 수세의 입장을 보여주는 증거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도움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안전에 대한 이슈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 대응은 다른 오세훈의 이슈로 오세훈스러운 이슈로 전환을 시켜야지 예. 하다못해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하. 뭔가 서울 시민 특히나 강남권 유권자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정확하게 던져야 되는데 네. 안전이라는 이슈와 이명박 박근혜를 끌어들이는 건 네. 엄청 최악수죠. 해착이다. 최악수죠. 어떻게 제가 보세요? 봤을 때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과거에 2024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이 사실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많이들 평가가 그러니까 돼요. 2024년 총선 당시에 때. 이제 부산에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판세가 뒤집어 엎어졌다. 그렇죠. 그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전주 전화 담당자님.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부산하고 경남이 그 민주당세가 좋다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파란 잠바를 입고 경남의 주요 그 지역하고 이제 부산을 갔었는데 그게 그 좋은 영향으로 안 갔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원래 별로 안 좋았는데 그냥 돌아다녔는데 안 좋은 게 안 좋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돌아다녔더니 보수를 결집시켰다 이것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네. 그 선거를 보면 요소마다 그나마 표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있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 전직 두 대통령 두 분은 그 형을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사실은 사면이 안 됐으면 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 홍준표 그 전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예. 했던 요구가 뭡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이 부분 좀 유연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홍준표가 지금-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지금 페이스북에 2시간 전에 글을 그래요? 올렸어요. 전직 대통령은 국민통합에 나서는 게 맞는 도리인데 지금 하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는 전직 대통령답지가 않다. 그렇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제한을 풀어주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시 요청한 내가 머쓱해진다. 저 말이 정답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통합의 물꼬를 터자고 이제 트자고인데 터자고 잘못 쓰셨어요. 물꼬를 터자고 요청한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요즘이다. 진짜 왜냐- 바른 말 하셨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인천공항에서 만난 그 미국의 재외동포 잘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면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누가 풀어주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건강에 안 좋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에 안 좋다 해서 다 윤석열 때 사면 윤석열 때 이명박은 윤석열, 박근혜는 문재인 이렇게 풀어줬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한다는 것은 나와서 윤어게인들과 손잡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꼴을 보려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그런 이제 사면권을 준 거야?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국민들의 어떤 울분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 가면 네. 이 욕심을 노역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저는 이분들이 지금 뭐 오세훈을 당선시키고 뭐 이렇게 지금 현재의 뭐 박형준을 당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저는 분명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보수당 야권에 이제 재편이 있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적의 개편이 있겠죠. 누군가 이 네. 책임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있을 텐데 네. 거기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행보가 너무 뻔히 보여요. 개인적으로 보면. MB 박근혜가 이번에 이제 새로 새 판이 짜여지는 데서 숟가락을 얹어서 자기중심적 정치 환경을 만들려고 하려고 지금 출연을 한 그러니까 거다. 예를 들면 박근혜는 유영아를 최고위원이든 뭐 당권의 중요한 역할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유영아가 국회의원으로 끝나겠습니까? 대구시장 만들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이라도 해라. 국민 안에서 뭔가 최고위원하고 당대표까지 꿈을 키우게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 사실 지금 박근혜의 공이 이게 떨어지든 되든 네. 태도 박근혜의 공이고 예. 떨어져도 고생했다고. 어허. 그러면 거기 고생하는 사람의 그 역할을 한 사람 누굽니까? 예. 유영아. 유영하잖아요. 그럼 유영아 최고위원 만들어서 당 대표가 됐든 뭐가 됐든 만들어서 그렇죠. 자기 정치의 일환으로 지금 출연해서 왔다. 장동혁 단식 푼 게 누굽니까? 유영하잖아요. 예. 쉽게 생각하면 그러네요. 장동혁 단식을 푼 사람도 박근혜고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했고 네. 이번에 어찌된 추경호 두 네. 번이나 뭐 실성시장인가 뭐 서문시장 가갖고 맞습니다. 그 판을 만들고 네. 되면 자기 공이고 떨어져도 아유 노인이 나와갖고 예. 고생했다 예, 애썼다 하는 예, 거죠. 예. 거기에 가장 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유영한 거죠. 그러면 질세라 MB가 등장한 겁니까? 그렇죠. 박근혜의 질세라 나도 그러면 나가겠다. MB 입장이 친이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미 친이계가 너무 다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연비도 이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게 사실 돼지국밥 오세훈, 먹고 네. 오세훈, 박형준은 예. 어찌됐든 MB 그렇습니다. MB계 퀴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광의로 보면 한동훈까지 MB 퀴즈로 섞을 수 그럴 있는 있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손은 안 잡아줬어요. 박민식 손 잡고. 자 그러면은 다시 국민의힘은 친이 친박으로 또 나눠서 싸우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힘들다. 완전히 힘들어. 이삭죽기인데 예. 지금의 이제 정세에서 표를 보면 이 이삭죽기가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후보들이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 그 미래에 그 두 분 대통령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가 이제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요. 의미에서는 네. 표를 크게 예. 뭐 안 되던 판을 그냥 엎어버린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까 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지? 네. 알지? 그러니까 대세를 뒤집어 엎는 데는 큰 영향은 없다. 근데 오히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손 아파서 막 이렇게 털고 막 이렇게 인상 쓰는 장면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자그마한 분이 막 여기저기 그 짠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오늘 아침에 이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네. 시민들을 만나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좀 너무 심하다. 저렇게까지 이제 약간 활용의 도구로 써먹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들이 유권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는 가장 큰 동인 중에 두 가지가 동정과 분노잖아요. 동정과 분노. 짠해서 가는 게 있는 거고. 네, 과거에 박근혜 대표 때 그 천막 당사 맞아요. 그리고 막 무릎 꿇고 막 절하면서 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네. 봐주십시오. 네. 다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표를 얻은 거예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예. 그리고 이제 분노 그리고 뭔가 내가 심판하고 분노 이게 또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 전직 대통령 특히 박근혜나 윤석열 뭐 이명박. 이명박 이런 사람들의
특히 박근혜는 동정을 예. 굉장히 예. 가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역으로 윤석열이나 이명박은 분노를 좀 일으키게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 나라를 거덜내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이 그래서 감옥까지 가고 사면을 받지 않았으면 여전히 감옥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맞아요. 풀어줬더니 나와서 한다는 게 윤어게인 비상계엄 내란 세력과 손잡고 선거 현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언론에 계속 나온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시계를 미래로 갈 거냐 아니면 과거로 후퇴시키느냐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분명한 명징한 판단의 기준이 될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